네, 26회 공인중개사 시험이 방금 끝났죠. 우리 26회 공인중개사 시험에서요. 제 26회 공인중개사 시험에서 이 부동산 공법에 대해서요. 한번 분석을 해봐야겠습니다. 자, 우리 방금 이제 시험이 끝났는데 이 부동산 공법 시험 문제를 제가 방금 한번 읽어봤더니 아주 충격적입니다. 이 부동산 공법이 원래 어려운 과목이고요. 우리 2차 합격생들을 갖다가 좀 줄이기 위해서 주로 활용되는 과목이 이제 부동산 공법이죠. 그러면 최근에 가장 어려웠을 때가요. 제 19회 시험이었습니다. 이 19회 시험이 역사상 가장 어려운 난이도가 최상위였던 시험이 19회 공인중개사 부동산 공법이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요 26회가 그냥 상이 아니에요. 앞에 최자는 붙이겠습니다. 최상의 난이도를 보였죠. 그래서, 공인중개사 역사상 가장 어려운 시험, 부동산 공법만 따지면은 가장 어려운 시험으로 기록되는 한 해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요, 이 문제를 이렇게 자세하게 푸는 문제풀이 시간이라기보다는요, 앞으로 이제, 26회 시험을 대비하시는, 그렇죠? 27회 시험을 대비하기 위해서 부동산 공법을 이제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가, 그리고 어떤 유형의 문제가 나오는지 이것을 갖다가 문제를 한 몇 개 풀어보면서요, 이제 간단하게 분석하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요, 지금 우리 26회 아주 최고로 어려웠던 이 부동산 공법 시험 문제를 다시 한번 분석해 보니까요, 제가 문제를 보면서 이렇게 체크해 봤더니 난이도가 그 상에 해당되는 문제가 한 10문제 정도가 돼요. 이 난이도 상은 웬만큼 공부해서는 맞추기가 어렵고요. 공부를 아무리 했다 할지라도 맞추기 어려운 문제들. 왜? 합격자 수를 줄이기 위해서요. 어떤 문제를 내면 우리 수험생들이 맞추지 못할 것인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내는 문제가 바로 10문제가 되겠습니다. 난이도 요 중에 해당되는 문제가요. 한 20문제 정도가 돼요. 예. 그 다음에 난이도 하에 해당되는 문제가 한 10문제. 요 난이도 하는 뭐냐 그러면 한 1년 정도 강의를 꾸준히 들으면서 충실하게 공부한 수험생이라면요. 문제 읽자마자 바로 정답이 나오는. 그러니까 읽는 것과 동시에 바로 정답이 나오고 무수히 많이 연습을 했기 때문에 웬만한 수험생은 다 맞힐 수 있는 문제가 요 난이도 하입니다. 그러면 이 난이도 하에서 10문제 있을 때요. 승부는 결국 난이도 중에서 나오겠죠. 그래서 일단 우리 16문제를 맞추면 과락을 넘기잖아요. 난이도 중에서 6문제를 맞히신 분들은 일단 과락을 넘겨요. 예. 올해 지금 공인중개사 26회 시험은요. 공인중개사법이 좀 문제가 수월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일단 공법 과락을 넘기신 분들은 합격할 확률이 높다 그래요. 일단 과락. 난이도 중에서 6문제 정도를 맞췄다. 그럼 이거는 난이도 중은요. 공부를 조금 열심히 하신 분들은 문제 읽어보면 정답이 나오고, 좀 부족하신 분들은 한 두 개 정도 지문, 왔다 갔다 이렇게 찍는 거 있죠. 그 정도가 난이도 중이에요. 6문제를 더 맞히면은, 40점. 과락은 넘기죠. 그렇죠. 과락 넘깁니다. 그 다음에 24개. 그렇죠. 24개니까, 여기서 4문제를 더 맞추면은요. 10점 더 맞히게 되면 이제 60점이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의 승부는요. 우리 공법은 난이도 중에 해당되는 문제, 20문제가 이제 승부를 가르는 거고요. 여러분들은 앞으로 마찬가지입니다. 27회 시험을 대비할 때도 난이도 상에 해당되는 문제는 어차피 공부해도 맞추기가 힘들게 계속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러면 공인중개사법 같은 것이 만약에 당락을 결정하는 과목이 된다 그러면 공법은 상당히 편하겠습니다만은 전통적으로 2차에서는요. 이 부동산 공법이 바로 2차 합격의 당락을 결정하는 합격자 수를 줄이는 과목으로 활용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이 난이도 상에 해당되는 문제는요. 여기서는 그냥 건전한 상식으로 좀 찍거나 아니면 그동안 공부했던 걸 유추해서 정답을 찾거나 그렇게 해야 되고요. 공부해서 맞히는 사실상 힘들죠. 그래서 지금 이제 26회에서 이 난이도 상에 해당되는 문제가 10문제나 나왔다는 거죠. 아주 충격적입니다. 보통 한 3문제, 4문제 정도 나오는 게 일반 평균 난이도였는데 올해는 평균보다 한 6문제 정도는 더 어렵다.
6문제면요. 15점이 더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옛날 같으면 75점 맞추실 분이 올 시험 한 60점 정도. 그렇죠? 60점 맞으실 분들이 한 45점 정도. 이렇게 한 15점 정도는 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문제 몇 문제 보겠습니다. 자, 요 A형 문제예요. A형 문제인데 여기 81번 문제요. 너무나 쉽게 나와가지고 이 81번 문제만 볼 때만 해도요, 막 가슴이 뛴 겁니다. 너무 좋아서 문제가 쉬워서. 자, 광역도시계획 항상 우리 수험생들 새로운 각오를 할 때마다 여기까지 공부합니다. 광역도시계획까지요. 틀린 것은 2번이 틀려 있죠. 광역계획권은 광역시장이 지정할 수 있다. 틀렸죠. 너무나 문제 쉽게 냈는데 이 81번 같은 형태의 문제가요. 종래에 우리 평균 난이도였는데 지금은 난이도 하로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지금 81번에 나오는 그 지문들 5개는요. 지금까지 기출문제에서 몇 번 출제됐던 지문들이고요. 그러면 우리 광역계획권 지정 같은 거요. 지정은 국토부 장관이나 도지사가 광역계획권을 지정한다는 사실. 이거는 뭐 가장 먼저 공부했던 거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갑자기 난데없이 광역시장 나왔으니까 2번 지문 틀렸고, 나머지 4개의 지문은 기출문제 다 몇 번 나왔던 지문들이죠. 예. 자, 82번 같은 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82번도 1초 만에 정답 나오죠. 자, 1번에 정답이 있어요.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의 효력은 지형 도면을 고시한 날의 다음 날, 아니죠. 고시한 날로부터 발생이고요. 다음 날 쓰면 안 되는데 다음 날을 써서 틀리게 낸 것이 요 82번 문제고요. 정답은 1번에 있어요. 나머지 4개의 지문은 역시 또 기출문제에서 수없이 나왔던 지문들이죠. 그래서 지금 81번, 82번 같은 문제가요. 여기가 지금 자 81번 난이도 중, 82번 난이도 하 이렇게 해당되는 문제예요. 그러면 우리 83번 같은 문제 있죠. 이 83번 같은 문제는 이거는 아주 내면 안 되는 문제들, 합격자 수를 줄이기 위한 난이도 상에 해당되는 문제예요. 합격자 수를 줄이기 위한 문제. 자, 기반시설 부담구역에 설치가 필요한 기반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거. 자, 이거요. 이 난이도 상인데 말이죠. 우리가 물론 합격자 수를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틀리라고 낸 문제지만 눈치로 맞출 만한 문제, 그래도 한 3문제는 됩니다. 여기가요. 3문제는 그래도 맞출 만은 해요. 그 3개 중에 하나가 지금 83번 문제 같은 겁니다. 왜냐 그러면 기반시설 부담구역에 설치가 필요한 기반시설 뭐예요? 인구가 늘어날 때 추가로 더 증가시켜야 된, 용량을 늘려야 된 기반시설이 뭔가 물어보는 거죠. 이걸 어떻게 외웁니까, 여러분요? 이거 별표에 나와요. 국토계획부 별표. 별표 출제하시는 교수님 못 외우십니다. 우리 수험생 못 외워요. 예. 자, 그러면 이게 어떻게 맞추는가? 자, 인구 늘어나면 공원 더 많이 필요하겠죠. 도로, 폐기물 처리시설, 녹지는 더 필요하지만 인구 좀 늘어났다고 해가지고 바로 대학교 하나 더 신설합니까? 아니죠. 요즘 대학 정원 다 줄어드는데 정답은 3번 대학을 찍으라는 얘기고, 이거는 보통 눈치로 맞출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네요. 자, 우리 84번 같은 문제는 요 3문제에 해당되지 않고 7문제. 이건 뭐냐 그러면 난이도상 10개 중에 7문제는 그냥 틀려라. 그냥 틀려라는 문제예요. 어떻게 하면 학생들이 못 맞히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 7문제나 돼요. 그 중에 하나가 84번이. 이런 문제는 뭐 푼다는 의미가 없겠죠. 물론 정답은 가스관입니다만은 4번이고.